자, 차박사의 건강TV 지난 시간에서 오늘도 잠에 대한 얘기를 계속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역시 대한민국 수면의 대가 신홍범 원장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코슬립 수면의원 신홍범입니다. 네. 자, 그럼 원장님 일단은 수면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어떻게 자고 있는지를 진단하는 거겠죠? 예. 예, 그러면 그 수면 진단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간단히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그 수면 진단에서 이제 우리가 제일 좀 핵심적인 게 이제 수면 다운 검사고요. 뭐 예약을 하고 이제 방문을 하시면 처음에 이제 간단한 설문지를 좀 기록을 하시고요. 여러 가지 센서를 붙입니다. 뭐 뇌파라든지 호흡이라든지 건전도, 뭐 호흡 벨트, 다리에도 센서를 붙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에서 예, 센서를 붙인 상태에서 이제 주무시는 거죠. 예, 하룻밤을 주무시는데 중요한 거는 임상병리사가 모니터링을 하고 기록을 하고 센서가 떨어지거나 문제가 있으면 가서 좀 교정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한 8시간 정도 데이터를 모으고 이제 분석해서 결과지를 만들고 또 이제 추후 외래 오시면은 결과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도 이 검사 받고 나서 세상에 이런 기계가 있었나라고 하는 기계를 처음 만나게 됐는데 양압기. 예. 양압기가 이제 압은 압력 같은데 네. 이 양이라고 하는 게 어떤 양이 의미예요? 플러스라는 뜻이죠. 아, 마이너스가 더해진다. 아니고 예. 그러니까 플러스 압력으로 막힌 기도를 뚫어준다. 그런 뜻이죠. 호흡을 하는 이 기도가 찌그러지는 거예요. 숨을 들이쉴 때. 그쵸? 네. 아. 음압에 의해서 어. 마이너스 압력에 의해서 빨려 들어가면서 찌그러진 걸 플러스 압력으로 늘려놓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풍선 있으면 그렇지. 풍선 이렇게 하면 얘가 찌그러진 걸 찌그러지는 것처럼 우리가 호흡기가 이렇게 막히는 들이쉴 걸 때, 예, 혀 뒤쪽이 이렇게 좁아져서 막히죠. 그러면 당연히 호흡이 안 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그거를 인위적으로 해서 열어주는 공기가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만든다. 그게 이래서 이제 양압기라고 예. 하는 거군요. 양압기가 어떤 건지 저희가 직접 한번 옆에 기계가 있으니까 한번 설명을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양압기고요. 우선 이제 이쪽 면에 공기가 이제 제일 처음에 여기로 들어와서 필터를 통과하면서 걸러지죠. 깨끗한 공기가 들어오고 요 속에 이제 모터가 그쵸,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컴프레셔죠. 일정한 압력을 만들어내고요. 그렇게 만들어낸 공기가 이 가스 물통으로 들어가요. 근데 이 가스 물통은 보시면은 이 뒤에 이렇게 히터. 철판으로 예. 되어 있어서 아래쪽에 데워지는 게 여기 열이 가해지면서 안에 있는 물이 수증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수증기를 품은 공기가 여기 이제 연결되어 있는 튜브를 통해서 마스크로 가는 거예요. 그럼 마스크는 어떤 게 있느냐? 자, 이렇게 요거 이렇게 생긴 마스크 있고요. 있고 이렇게 생긴 마스크도 이렇게 생긴 마스크도 마스크도 있고 있어요. 종류 많죠 이게 마스크. 네. 그래서 이제 튜브가 지금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튜브를 통해서 여기로 전달이 되고 이 전달된 공기가 코를 통해서 들어가죠. 코를 통해 들어가서 목구멍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깨끗하고 가습이 돼 있는 따뜻한 공기가 코를 통해서 들어가면서 목구멍을 열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양압기를 딱 써보니까 좀 느낀 게 있었어요. 뭐냐면 이제 양압기가 이제 압력을 주다 보니까 이걸 쓰면서 갑자기 이렇게 입을 딱 벌리면 요로 들어가서요. 그러니까 하고 나오는 나오면서 거예요. 입이 말라요. 그쵸. 그래서 이걸 막으려면 어쩔 수 없이 혀를 위로 이렇게 입천장에 잘하시네. 입천장에다가 이렇게 붙이시면 돼요. 딱 붙이면 얘가 이제 입으로 안 나오고 공기가 이렇게 뒤로 넘어가서 기도로 제대로 기도로 가거든요. 그렇죠. 혀를 입천장에 딱 붙이시고 계시면은 알아서 호흡이 된다. 그쵸. 이렇게 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하고 나니까 자는 사람들 입 모양만 봐도 쟤 코골 거야. 얘는 무호흡이야. 이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양압기 자체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혀를 이렇게 위에다 붙이는 교육을 받으니까 요즘은 쓰지 않아도 이전보다는 코골이가 많이 줄었다는 얘기들을 좀 주변에서 많이 들어요. 그렇죠. 훌륭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치료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원장님 그러면은 수면 무호흡증에서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은 역시 양압기인가요? 장단점 있죠 치료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수술, 뭐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 수술이 있는데 수술이 잘 맞는 분들은 수술로 도움을 많이 받으세요. 되게 편도가 크신 분들, 목젖이 아주 긴 분들, 또 비염, 코막힘이 심한 분들은 이제 수술로 도움을 많이 받으시고요.
근데 이제 수술의 단점은 아프다. 한 한번 2주 아프나요? 길게는 한 달까지 한 달까지. 가시는 이제 어르신들도 많은데 이제 젊은 사람 빨리 아물고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오래 걸리고. 근데 이제 수술의 가장 큰 문제는 비가역적이죠. 내가 어떤 조직을 잘라냈어요. 어떤 조직을 딱딱하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상태가 마음에 안 들어요. 회복할 수 없잖아요.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리스키하죠. 예,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치과적으로 이제 구강내 장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네요. 치아에 이제 틀니 같은 걸 껴서 있어요. 아래턱을 앞으로 빼서 이제 혀 뒤에 공간을 만들어주는 그에 이제 도움이 되는 분도 있고 이거는 이제 장점이 이런 거죠. 내가 끼면 효과가 있고 이제 빼면 효과가 없는 건데 내가 이걸 낀다고 해서 뭐 내 몸에 영구적인 변화나 손상이 생기는 건 아니죠. 그런 거고 이제 낄 때만 효과를 본다는 건 좀 단점이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뭐 비용도 좀 듭니다. 이게 이제 그 수술은 건강보험이 되는데 구강내 장치는 아직까지 이제 건강보험이 되지도 않고 또 개인보험에서도 커버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좀 비용적인 부담이 좀 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오래 이제 해서 오래 끼면서 아래턱을 앞으로 잡아당기다 보면 이 턱관절에 좀 부담이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치아도 좀 아플 수 있고 뭐 이런 게 단점이 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양압기 치료는 마스크를 쓰고 자는 치료라서 마스크와 관련된 불편이 좀 있습니다. 이제 맞아요. 얼굴이 눌린다든지 좀 이게 잘 때 귀찮다, 입을 벌리고 잔다 이런 게 단점이고 장점은 가역적이죠. 내가 끼다가 마음에 안 들면 안 쓰면 뭐 그걸로 인해서 내 몸에 영구적인 손상이 남거나 그렇지는 않고 또 하나는 이제 경제적이다. 2년 전에 이제 건강보험 적용이 돼서 거의 양압기를 한 달에 한 17,000원 정도 내고 빌려 쓸 수 있어요. 그렇죠. 렌탈이잖아요. 장점은 빌려 쓰다가 마음에 안 들면 반납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이제 양압기 치료가 좀 비용적인 면에서 좀 좋고 또 효과가 제일 좋은 점 이런 게 이제 장점입니다. 단순히 한 곳에 가서 결정을 내리는 것보다는 한 두세 군데를 다니면서 장단점을 좀 듣고 결정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렇죠. 뭐 이런 생각을 내 몸은 해보네요. 소중하니까. 그렇죠. 네. 수면 무호 못지않게 또 일반 사람들을 괴롭히는 게 바로 불면증. 그렇죠. 불면증이라고 하는 것의 치료는 그럼 주로 그럼 약물 치료가 아무래도 제일 많나요? 당연히 이제 교과서에도 불면증의 약물 치료 내용이 나와 있고 우리 식약청에서도 수면제를 다 허가를 하니까 수면제가 필요하고 처방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데 수면제를 오래 먹는다고 해서 불면증이 치료되는 게 아니구나. 그날 하룻밤을 잠을 재울 뿐이고 수면제로 인한 여러 가지 이제 합병증, 후유증은 점점 그 기간에 비례해서 늘어나니까 불면증은 수면제로 치료되는 게 아니다. 불면증의 가장 큰 원인이 그럼 뭔가요? 정신적인 역시 스트레스가 스트레스. 제일 많습니다. 더 이제 기가 막힌 거는 그 고민거리는 해결됐어요. 했는데 불면증을 앓는 과정에서 생겼던 잘못된 잠에 대한 습관, 생각, 태도 이런 것이 이제 불면증을 영속화시키는 거죠. 우리가 그걸 바꿔줘야 되고 그걸 바꿔주는 치료를 이제 인지행동 치료라고 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잠을 자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면제하고 수면 유도제가 서로 다른 건가요? 사실은 이제 이게 사전적으로 이게 구분이 되는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일반인들은 병원에서 의사가 처방해주는 약은 수면제라고 부르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약국에서 의사 처방 없이 그냥 약사분하고 좀 상의하셔가지고 처방 없이 받는 약은 수면 유도제라고 부르시는 것 같아요. 어떤 게 있나요, 그런데? 수면 유도제도 이제 되게 감기약이죠. 항히스타민제, 졸리는 이제 효과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감기약은 처방 없이도 이제 우리가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수면 유도제는 좀 약한 약이고 의존성이 적고 그렇죠. 그렇게 이렇게 하죠. 좀 가볍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좀 나 병원까지 가서 뭐 정신과 약 뭐 이런 건 나 싫어 뭐 이런 분들은 약국에서 수면 유도제 사신약을 수면 유도제라는 이름으로 이제 본인이 드시는 것 같고 근데 수면 유도제는 사실 잠 오는 효과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약을 먹고 뭐 조금 잠에 도움을 받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날 잠이 안 오거나 그럴 때 나 저것만 먹으면 너무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은 좀 덜하죠. 그러니까 의존성이 좀 적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수면 유도제는 마음껏 먹어도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항히스타민제도 사실은 여러 가지 부작용 일으키고 항콜린성 부작용이라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입이 마른다, 뭐 머리가 아프다든지 또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변비 아니면 소변을 잘 못 본다든지 또 과량 드실 때는 이제 선망, 그러니까 뭐 이렇게 헛소리하고 이런 거 이런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특히 노인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되고 임의로 약을 뭐 2배, 3배 드시는 거는 절대 안 됩니다.
최근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틈새들이 좀 있다 보니까 건강기능식품도 이 수면 영양제라는 개념. 저도 그 말은 솔직히 최근에 들었어요. 수면 전문가 의사 선생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 있고 그게 이제 안전하면 불순물 없고 안전하게 잘 만들어진 거라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건강기능식품도 뭐 당연히 요즘은 이제 임상 연구를 해서 그래도 어떤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그런 물질들이 이제 있더라고요. 뭐 그건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거니까 조금이라도 근거가 있는 걸 고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가 수면에 대한 얘기 정말 열심히 했는데요. 잠 잘 자는 거와 관련돼서 전문가적인 어떤 총정리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딱 두 가지만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많이 말씀드리면 다 기억 못 하시니까 우선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라. 일정한 시간. 일정한 시간에 잠자는 것도 좋고 근데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걸 꼭 유지하면 좋은 수면 리듬을 가질 수 있고 잠의 질이 좋아진다. 그다음 두 번째 카페인. 카페인. 커피 하루에 한 잔만. 하루에 그것도 한 잔. 점심 전에만 드셔라. 맞아요. 점심 후에 드시는 거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잠에 영향을 미친다. 하루에 한 잔, 점심 전에. 두 가지 기억하셨죠? 자, 이거 꼭 기억하셔가지고 제발 좀 우리 잠 잘 자는 세상에서 사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이상 차박사의 건강TV 수면에 대한 얘기를 우리 신원복 원장님하고 같이 열심히 얘기를 해봤습니다.